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약간 버벅거리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투자를 멈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잘 올라가는 그런 섹터를 공략한다면 그래도 좋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약간 좀 거칠어지는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그 부분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이슈는 베토벤 작전에 반도체가 살아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에 코스피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코스닥도 바이오주들이 잘 끌어줬는데 그동안 일부 루머나 아니면 또 단기 시장 조정에 따른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다만 기간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저가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처럼 폭발적인 랠리는 나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 MC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삼성이 이마만큼 실적을 내줬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인데 왜 반영을 못 시켰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증시의 주가 흐름입니다. 엔비디아도 3% 빠졌고 AMD나 뭐 8% 이렇게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조정이라기보다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1선을 하향 이탈하는 그 음봉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반도체 투심이 약화됐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썩어도 준치다.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딱 한마디가 표현하죠. 눈 감고 홀딩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의 실적을 반영을 못 시키는 것은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이제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도 금요일 날 발표를 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CPI, PPI 그리고 FOMC 의사록까지 줄줄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반도체는 베토벤 작전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토벤 작전이 뭐냐? ASML. 자, ASML은 반도체 슈퍼을로 불리죠. 그래서 극자외선 EUV 노광 공정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이고, 자, 이 기업이 야, 우리 여기는 도저히 못 살겠어. 왜? 지난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구구파가 이제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민 정책을 자꾸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인재를 이민을 시키고 해서 뭔가 기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자꾸 좋은 인재들 놓치는데 그럼 우리 이전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ASML 이 베토벤 같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ASML을 우리가 뺏겨서는 되겠냐? 절대적으로 국내 잔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별 TF팀을 만들었죠. 그래서 베토벤 작전이라는 작전명에 의거해서 잔류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뭐 세제도 많이 주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저게 반도체 투심을 살릴 수 있을까? 자, 흐름을 잘 보자고요. 일단 왜 ASML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지, 또 하나는 TSMC가 이번에 이제 조업 중단 사태에 약간 봉착을 했었죠. 그래서 TSML이 이번에 지진 때문에 약간 처음에는 이제 별 탈이 없다고 했더니 야, 잠시라도 우리가 조업을 중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인데, 자, 만약에 잠깐이라도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 수주일간 또 진공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라인에서 상당히 좀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이 업체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사실은 이제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상당히 좀 곤욕스러웠던 그런 작년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최근에 보면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방에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죠. 그리고 중동에서는 친이란 지원 단체 후티 반군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파나마 운어가 그 가뭄이 져서 지금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선박들이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무역항이죠. 볼티모어 항에서도 지금 다리가 무너져서 폐쇄가 되고 이런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ASML이나 TSMC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어떤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따라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이 계속 대만을 지금 어떻게든 침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정말로 대만에 땅덩어리가 필요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만의 땅덩어리를 빼앗게 되면 태평양이 뚫리게 되죠. 태평양이 뚫리면 미 서부 본토를 바로 때릴 수가 있는 교도보를 확보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는 이야기죠. 다만 중국은 대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TSMC를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중국이 최근에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전에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전후 이후에 미국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주는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나 독일이 많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중국도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커지면서 이제 미국을 넘어서는 그런 야욕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넘버 2가 아니라 넘버 1이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돈도 많고 군사력도 높아졌어. 그럼 미국을 잡으려면 우리가 첨단 산업 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나 기타 첨단 산업 쪽에 2025년까지 자급자족률을 70%까지 넘겨보자. 이게 바로 중국 제조 2025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빡친 거예요. 저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를 먹겠네. 해서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서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어떻게든 반도체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아주 길을 씁니다. 자, 그런데 TSMC를 또 이 대만을 통해서 TSMC를 손아귀에 넣는다면 그야말로 천하를 얻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든 대만을 침공해서 TSMC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네 해서 좋아, 그럼 너희 본사 애리조나로 옮겨.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자, 삼성도 별다를까요? 자, 최근에 미국이 이제 반도체 쪽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뭐 중국도 반도체 쪽에 드라이브를 걸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국군을 걸고 AI 반도체 쪽에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여기서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정부도 참전 의사를 불사르고 있는데 왜 전 세계가 AI 반도체 쪽에 드라이브를 걸까요? 현 구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성장률이 많이 각국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근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삽질을 1000번 할 거 포크레인 한 방으로 빡 떠서 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5G, 머신러닝, 뭐 기타 AI, 로봇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세계 각국이 곤두박질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AI 쪽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고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도 이건 필수적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각국들이 어떤 대기업들이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TSMC 입장에서는 야, 지진도 나고 중국의 저런 위협에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그늘막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중국한테 이 주도권을 넘겨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세계적으로 선도를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인텔에 71조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삼성한테 8조 원 정도로 지급하겠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봉착해 있죠.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때릴 때 보면 그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도 많이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이겁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지금 중국이 해군력이 엄청 세요. 그래서 규모면에서는 미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술력 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따라왔어요. 그 해군력에서 기술력을 가늠하는 게 캐터펄트, 전자기식 캐터펄트 뭐냐면 항공모함이 있는데 옛날에는 항공모함이 전투기가 항공모함을 발진할 때 이렇게 선미가 활처럼 이어졌어요. 1세대.
그다음에 전기식으로 날리는 이런 캐터펄트가 나왔는데 이제는 전자기로 새총 쏴듯이 빵빵빵빵 날리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는데 이게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할 때 이 기술이 장착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술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해군력을 약화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해군력을 약화시켜야만 대만을 침공하지 않고 또 대만이 뚫린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태평양 앞바다가 열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 나라 국방비는 제한적인데 자, 쟤네들이 해군력이 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육군력에다 돈을 많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육군력의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인도, 중국이 있는 카슈미르 지역한테 여기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도한테 자, 좋아. 동남아시아 공장 다 너희한테 몰아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싸워봐 하니까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러시아 원유를 받아가지고 정지해서 또 팔고 있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예쁘겠어요? 자, 어쨌든 인도 그리고 여기 보면 신장 일부 있죠. 항상 여기는 인권 문제가 나오죠. 왜냐하면 원래는 여기가 중동 땅이었단 말이에요. 청나라 시대 때부터 시르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쪽에 항상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 만약에 중동의 평화의 봄이 오면 중동의 뭐 이런 무장 단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용병들이 다 이쪽으로 건너가겠죠. 이런 모습. 그리고 몽골하고 어떤 친화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북한. 북한을 통해서 김정은이 자꾸 딸을 이제 대동하고 나오는데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자기 건강에 좀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런데 김여정 입장에서 보면 내 조카한테 내가 고개를 굽신거려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항상 북한이 하얗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한다면 삼성전자 우리가 지난번에 겪어봤다 이거죠. 반도체 부족 현황. 그러면 삼성을 자꾸 지원해 주면서 야 너희 공장 빨리 우리 미국으로 세워. 요런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밸류체인이 다 미국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삼성 뺏기고 주도권 뺏기면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 세계가 시대적인 부흥 또 각국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중국도 AI 플러스 행동 개념을 처음 제시하면서 우리가 56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7천억 이상 투입해서 여러 가지 AI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가 이런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성형 AI 열풍이 우리 생활 곳곳이 침투를 해 있습니다. 지금 NVIDIA GPU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GPU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AI 체제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기 소모량도 많고. 그래서 뉴로모픽 반도체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뉴로모픽이나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반도체는 딱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라고 했죠.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눈 감고 홀딩. 두 번째, 옐로칩들. 옐로칩들은 한 6개, 7개 정도 된다 했죠.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PSP, 또 주성엔지, 동진세미캠, 또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들. 자,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또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상한가 근처까지. 이런 종목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죠? 스몰캡들, HBM, 온디바이스, 그 다음 CXL, 그 다음 뉴로모픽,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 그래서 지금 유리판 관련들이 움직이죠. 자, 그런데 다행인 게 반도체 스몰캡들은 대부분 상승 초기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방금 그 섹터 내에서 좀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새내기주들이 강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다음 주 중반 정도 되면 이제 탄력이 약간 둔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오늘도 약간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약간 탄력이 둔화될 수 있으니까 탄력이 둔화되든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든가 주 중반에 결정이 될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눌림목에 주면서 하면 되는 거고 옐로칩 중에서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성엔지 이런 종목들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뭐 뉴로모픽이면 그 중에서 신규 상장주들 이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 전해드릴 내용은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하도록 하죠. 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테마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 쪽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 뭐 석유 판매 업체들, 천연가스 관련주들, 또 그 운송업체들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보시면 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다 보니 러시아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라루스 통해서 폴란드를 치고 그 다음에 발트 삼국 쪽으로 진입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폴란드가 금을 제일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금은 뭐 미국이 통화 정책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때 금값이 올라가는데, 금값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선을 폴란드나 발트삼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에너지원은 어디서 하겠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탈원전 했었는데 다시 회귀를 하자. 그래서 원전 관련들이 움직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무료 공개 방송 때 제가 금요일 날 8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11시, 요때 오전 11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하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원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원전이 움직일 것이다. 근데 원전 관련주들이 일부 종목은 강하게 움직였죠. 자, 이런 흐름에서 원전 관련주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에 관한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좋은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도 드리고요. 무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상승 초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체험권을 고객이 될 수 있는 일주일 체험권을 무료로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좋은 전략도 얻어가시고 종목도 얻어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장에도 돈을 버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을 실전 매매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주도주나 성장주는 스윙 베팅을 해서 크게 먹자. 저도 최근에 보면 뭐 삼천당 제약이나 또는 알테오젠, 그리고 알테오젠 424%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HLB도 326%까지 올라갔어요. 약간 둔화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마음 놓고 홀딩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번에는 더 강하게 올라갈 테니까. 근데 중간에 따라붙었던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좀 괴로움의 몫인데, 일단은 이 종목들이 반도체가 세니까 반도체를 살려고 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알테오젠이 대주주 지분 매각하면서 또 삼천당 제약이 뭐 미국의 특허 소송에 당했네 또는 대주주가 팔았네 이런 루머를 하면서 했는데, 일단 시장도 조정이고 반도체가 강해지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팔고 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종목 눈 감고 홀딩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틀린단 말이죠. 투자자들이 우상향을 그리면서 이런 사이클을 이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다 털려요. 마지막에 급등시킵니다. 그리고 뭐 400%, 300 몇 % 올라갔는데 좀 덜 먹자. 일단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 그래서 스윙은 스윙답게. 그리고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걸로 리포트 매매를 공략하자. 이제 이게 제가 쓰는 리포트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잡고 싶어하는 YC캠, 필옵틱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들을 최근에 리포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저도 고전을 했단 말이죠. 어느 날은 한 이틀 정도 이 VI가 발동이 안 걸리면 괴롭습니다. 근데 저는 상승 초기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니까 결국엔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 보면 뭐 118%, 140%, 60%, 62% 이런 종목도 있고, 그다음 평균적으로 보면 승률이 94%는 나오고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19% 정도 나오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 드디어 4월 달은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평소 이런 모습이 바로 제가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이 종목들이라는 거죠. 4월달 보면 갑자기 원전 관련주를 하자 그래서 우진엠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진엠텍을 요날 이제 아침에 드렸는데 요날 슈팅이 나왔고 살짝 눌림목 주고 오늘 짱대 한봉이 나왔죠. 그래서 우진엠텍이 급등 중이니까 일부만 팔고 나머지는 홀딩하자. 쭉 홀딩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며칠 만에 35%이 안정적인 종목이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보면 이제 하루에 3종목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자기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상승 초기 종목 좋아하시는 분 요런 거 첫 번째 종목만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5%만 수익을 내면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5%만 내면 한 달이면 더블 시세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보면 4%, 4%, 4%, 4%를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요날 35, 두 번째 날 첫 번째 종목에 있다 4%, 그다음 세 번째 날 GS에 있다 5%, 그다음 네 번째 날은 어때요? 39%.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내 스타일에 맞게 한다면 5% 그까짓 거 수익을 못 내겠냐?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는 주로 이제 스윙은 반도체나 바이오를 집중 베팅해서 끌고 가는 것이고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수익으로 끌고 가는데 이런 리포트 종목으로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이제 하는데 하루에 뭐 VI가 여기 보시면 요날은 VI가 2개 걸렸죠. 요날도 2개 걸렸고 요날은 3개 다 걸렸고 요날은 2개 걸렸고 오늘은 하나 걸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 원전주가 움직이면 원전주 또 이번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에이펙트가 움직인다 그러면 또 그 다음날 12%. 갑자기 SDN이 움직일 것 같아서 이제 SDN을 해드렸는데 여기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한 15%씩 당일날 이런 게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죠. 신성 ENG는 4월 3일에 드렸는데 16%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리고 어제 해드렸어요. 어제 매수했는데 상한가를 갔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1,000만 원만 투자해도 300만 원이란 말이죠. 자, 어제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고 오늘 상한가를 말아 올렸다. 이거 좋은 거죠. 자, 그러면 대만이 강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올라가겠는가? 바로 EUV 공정 개발하고 또 EUV 관련 기업이 또 본사를 이전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새내기주 IMT가 폭발적인 랠리가 나왔죠. 자,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약간 밀렸어요. 그래서 상한가에 입성하고 잔량을 쌓았는데 풀리면 일부 좀 챙기고 나머지는 홀딩하자. 이틀 만에 35%. 그리고 같은 날 HB 테크노 솔루션은 16%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11시 46분, 11시 46분 요 정도 되나요? 여기 급등 나올 때 여기서 매도 사인 냈더니 딱 그때가 꼭지죠. 그래서 우리가 팔면 바닥이고 우리가 사면 꼭지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사면 바닥이고 우리가 팔면 꼭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오늘 이제 재원선을 했는데 당일날 13%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코리아 FT도 18%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그 리포팅을 해드렸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큐라클은 한 84% 올랐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잠깐 1, 2분만 더 할게요. 저희가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추격하지 말자. 시장을 앞서 나가자.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랬죠. AI 반도체가 횡행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관련주들을 집중해서 베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움직이면 그쪽만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YCKM이 118% 올라갔습니다. 며칠 만에. 필옵틱스는 더 많이 올라갔죠. 148%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도 급등이 나왔죠. 최근에. 그래서 바닥권에서 사서 조용할 때 사서 급등이 나오면 팔아주자는 거죠. 그래서 HB 테크놀로지가 상한가 입성하고 잔량이 쌓았는데 제가 풀리면 좀 팔아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풀렸어요. 그러니까 조용할 때 사서 급등할 때 파면 이런 장에도 뭐 100% 이상은 며칠 만에도 발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엑시콘도 좀 해드렸고 또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스윙으로 끌고 가자. 하나마이크론 올라갔는데 VI 발동해야 돼도 이런 거 팔거나 고민하지 말고 끝까지 홀딩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것들 끌고 가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이제 상한가 연속 나왔는데 항상 상한가를 2번, 3번째 치면 이때는 좀 팔아줘야 되겠죠.
190% 정도 올라갔는데 그리고 중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눈 감고 홀딩 벌써 650% 올라갔어요. 아마 잘하면 1000%도 노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크게 한 방 먹는 건 중간에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물 공백을 이용해서 다음에 더 세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전략으로 했더니 3월달 베스트 파트너가 됐고 또 제가 작년에 연간 베스트 파트너가 됐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고객 만족도 부분의 1위라는 게 이게 가장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략을 드리고 좋은 종목도 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또 일주일 체험권도 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